최근에 이제 일본 총리 네. 왔다 갔고 네. 대통령하고 뭐 강제징용 관련해서 네. 뭐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그냥 그쳤는데 네. 저는 이제 뭐 강제징용이나 배상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역사 문제 그 전에 베트남에 있는 그 국민이 우리나라 옛날 베트남 참전 군인의 어떤 횡포나 만행들이 개인적인 뭐 정부군이 그렇지 않았겠지만 거기서 배상을 판결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. 네. 그랬더니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보다 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한국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상권을 요청하는 거가 가능할까요? 우리나라가 좀 강해지거나 했을 때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? 침략 행위에 대한 구상권, 배상. 그거는 현실성이 좀 없는 것이 이제 어떤 법률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사실관계를 침략이 있었다는 게 포괄적인 제가 이제 법률적인 측면으로 접촉을 해야 되겠죠. 뭐 손해배상이라는 건 어떻든 그 사실관계를 입증을 하고 피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의 이 재판 시스템으로는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. 역사 기록물을 증거 자료로 제출은 불가합니까?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은 포괄적인 그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몇만이 참여를 했고 몇만의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만 있지 그때 당시 뭐 피해가 뭐 그 사람만 피해를 받겠습니까? 뭐 재산적 피해는 없었겠어요? 그런 거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독일이 2차 대전 때 예. 그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을 하고 겨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배상을 그럼 유태인 독일인들이 이제 전쟁에 져서 그 많은 어떤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배상이 미국으로든지 뭐 유엔의 여러 국가로 그걸 갔을 텐데 그 돈이 유태인 학살당한 유태인 개개인에도 배상이 됐나요? 그건 저도 모르죠. 정확하게 갔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우리 강제징용 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들 중에 개인 뭐 할머니가 그러셨다거나 그걸 입증을 해서 이제 독일에게 이거 개인에 대해 배상을 해야라. 우리 할머니를 죽인 것에 대해서. 이랬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실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.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우리도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이 뭐 엄청 많았겠지만 그 중에 몇 분만 지금 제기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이 밝히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. 그게 밝혀진다라는 가능하겠죠. 그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독일이 존재하는 한은. 이 근대사를 더 올라가서 병자호란이나 세계 열강들이 그 뭐 인도를 지배했다든지 해서 굉장히 수탈을 많이 해갔지 않습니까?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없었거든요. 왜냐면 강대국에 의한 어떤 세계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만약에 그 나라들이 배상을 요구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. 그거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마찬가지로 입증에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어떻든 법률적 접근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과거의 사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. 이러한 전쟁이 있었다 이런 정도지. 거꾸로 입증이 가능한 루브르 박물관에 자, 루브르 박물관 같은데 왜 그 전 세계에서 수탈해간 수탈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 않습니까? 돈을 내고 사는 건 아닐 것이니까 그 뭐 이집트의 어떤 문화 유적, 그다음에 뭐 한국의 문화 유적, 뭐 전 세계 문화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그럼 어떻게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나라에서
아니, 그 지금 그런 것을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재판을 하면은 재판을 하는데 입증을 이제 원고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, 피해를.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적 같은 것도 미국, 일본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도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? 예, 그게 과연 침탈인지 아니면은 정당하게 가져갔는지, 예? 그 다음에 그 가져간 사실 자체를 또 입증을 해야 되고, 예, 그런 과정을 다 입증을 하셔야 되고. 그러면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예. 가져간 사람이 내가 이거를 정당하게 사왔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위치가 벌써 이동이 됐잖아요. 예. 원래 우리나라 거인 건 증명이 됐고, 예. 문화유산이라는 게, 예. 그게 만약에 일본에 가 있다. 예.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박물관이 됐던, 정부가 됐던, 기관이 됐던, 예. 이 사람, 내가 이거를 얼마를 주고 정당하게 사온 거야. 뺏어온 게 아니야. 아니, 그거는 이제 예. 그 말씀하시지, 그렇게 한 곳으로만 바로 이동이 됐으면 그게 입증이 되겠죠. 그렇지만 중간에 많은 과정을 겪기 때문에 네.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선의를 취득했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선의가 아닐 경우는, 당연히 그거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죠. 뺏어올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전쟁 중에 뭔가 그런 거 가져갔을 경우는, 예, 예.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그쪽도 없을 거지 않습니까? 아니죠. 그러니까 최종 소지자가 정당하게 소지를 하면은 우리도 둘 수가 없는 거죠. 최종 소지자가.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정당하게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. 간단하게 보시죠.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네. 그때 그 훈민정음 가지고 있는 사람. 문경에서 예. 문경에서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? 예, 예. 그거 못 뺏어오잖아요. 아. 그 법에서 재판을 했는데 예. 사실상 뺏어오지 못하는 정도까지도 됐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때 아마 재판에서 이겼는데 그 사람이 뭐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게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는 식으로 위치를 해버려. 안 알려줘서. 예.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법에 취약한 거일 수는 있다고 봐야겠네요.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의 구멍이라기보다도 사실상의 어려움이 나올 수 있죠.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든 문화재들 각국에서 예. 이거 우리나라 거였어. 예. 또 그 가져간 거가 불법적으로 그 당시에 그 어떤 열강 예. 지배 속에서 가져간 거니까 다 내놔. 라고 했을 그런 거 시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, 제가 볼 때는.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불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경우에는 이제 국가 간의 협약이나 어떤 그 선의를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뭐 직지심경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또 국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에 보내줬다가 다시 뭐 회수해 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?